감사합니다. 여기 맞나요? 맛있게 드세요. 배달라이더 3년차 윤아솔이라고 합니다. 배달하면서 계속 영업도 하고요.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합의이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을 제가 다 갖고 오게 되면서 애기들도 봐야 되고 한 달에 거의 5, 600이 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해서 토요일날 주말에는 호프집 알바하고 고구마 공장 가고 시간을 그렇게 쪼개가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집 날라갔을 때도 세입자가 그 친구였는데 그거를 또 신청을 못했어요. 이혼 기간이라서. 그래서 독촉장에 나가서 집을 빼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부모 시설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7살이고요. 둘째는 4살이. 실수가 있더라도 괜찮아. 일단 이혼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뭐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 왜 다른 아빠는 있는데 왜 우린 없냐? 이런 말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자기네 어린이집에서 누가 아빠 없대, 뭐 엄마 없대, 막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 너네 엄마 차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뭐 타고 오면 창피하다 오지 말라 그러고. 안 그래도 맨날 그런 죄책감 때문에 울기도 하는데 뭔가 잘해준다고 해도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 남자분들이 오면은 같이 살자 그러고 모든 게 다 저의 선택이고 어른들의 선택이 이제 나중에 얘네 커가는 거기에서 결핍이 차릴까 봐. 이제는 죄책감 없어도 되겠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그래서 힘들어. 또 해야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진심으로 담아보겠습니다. 행전남TV.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애들이 정말 착하네요. 정도 많아가지고 피디님들 왔다 가면은 울어요. 가지 말라. 안 가겠습니다. 예원이는 어제 새벽에 갑자기 엄마 사고 나는 꿈 꿔서 울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들이 오토바이 타는 걸 다 아나 보네요. 아, 네, 알아요. 사고도 났었어가지고. 엄마가 오토바이 타는 거 걱정 안 돼요? 제가 저막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막 느꼈어. 안 그래도 비 오거나 이럴 때마다 선생님한테 그런대요. 엄마 어떡하냐고. 그럼 8시 반에 일어나셔서 하루 일과가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집에 오시면은 9시 정도 돼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이 아이들이랑 보낼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네요.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일요일날은 육아데이로 저기서 일요일날은 그냥 온전히 다 육아만. 제가 이제 계속 3년 동안 그냥 일만 해가지고 방학 때도 맡기고 있었는데 또 애들이 저가 떨어졌으니까 교육 문제도 그렇고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해서 제가 이제 온전히 안 되는 거 가르쳐주고 이러느라고 더 그냥 일을 포기한 것 같아요. 일을 포기하고 육아에 더 전념했어요. 배달을 할 때 제가 잠을 푹 못 자니까 오토바이에서 졸 때도 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에서 잘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어봐요. 첫째는 계속. 뭐 사고 났어? 괜찮아? 특히 비 오는 날 많이 넘어졌어가지고. 그렇죠. 제일 위험하죠. 그 어린이집에서 온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입원해 있을 때도 원래 한두 달은 입원해 있었는데 거의 2, 3주에 나왔던 게 첫째가 이렇게 가위로 자위를 한다고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가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 저기 다쳤어요 라던가 그게 또 불안해가지고 아, 안 되겠다 집에 가서 그냥 애기들 봐야겠다 하고 2, 3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뼈가 더 안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입어도 되지 왜. 안돼 내 거야. 아니 이거 되지? 안돼. 멍청이 같아. 그럼 하지 말랬지 동생한테. 동생 들어온다 했지. 지금 안 입을 거잖아. 아, 잠바 입는 거 가지고 그래 맨날. 속당해 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둘째는 무슨 펌인가요? 원래 자연산인데. 오 그래요? 네. 사람들이 자꾸 이 머리 보고 만져봐도 되냐고. 빨리. 가자, 혜원. 아빠의 빈자리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재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요즘 들어서 연애는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다가도 또 바쁘니까 그런 시기는 안 되고요. 이혼하고 나서 연애를 한번 해본 적 있었거든요. 계속 애기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도 그렇고 이제 아기를 그 집에 주고 오면 생각은 해보겠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친척들이나 누구한테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저는 아기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티인가요? 방송할 때 자꾸 제가 말을 못하니까 어린 친구들도 저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팬분이 선물해 준 거예요. 말을 잘 못해서. 명령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제일 상처받으셨던 악플이 뭔가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애기들 팔아서 방송하는 이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냥 사고 나서 당분간은 이제 배달을 못해요 라고 했는데도 돈 맛을 봐서 그렇지 뭐 핑계 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나가게 되고 오히려 상황적인 게 자꾸 이렇게 터지는 건데 얘가 이제 감성팔이 하면서 돈 벌려고 하네 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 오토바이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헬멧이 되게 귀여우세요. 그 매연 먹어가지고 매연 먹은 토끼. 여기 맞나요? 맛있게 드세요.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배달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 저 핸드폰 보다가 앞을 잘 못 볼 때 브레이크 잡다가 미끄러진 적도 많고요. 특히 밤에 안 보여가지고 미끄러져 사고 난 적도 많고. 그러니까 사고도 여러 번 나셨다고 하셨고 그만두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셨었나요? 그만두고 싶다는 아직까지 안 없는데 요즘에는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제가 겨울철에는 수술하고 나서 긴장하니까 어깨도 너무 아프고 계속 긴장했다가 이러니까 몸살이 잘 나는 것 같아요. 배달을 계속 오래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계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네. 이후에 뭐 하고 싶으신 일이라던가 뭐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네, 계획은 있었어요. 돈을 조금 모아서 자영업을 해보던가 아니면 기술을 배워볼까 해봤거든요. 또 갑자기 엄마가 암이 재발됐다 그러고 네일 아트를 배워볼까 했는데도 또 금액을 내야 되고 해야 돼서 아직까지는 다 미루고 있는 상태. 일단 엄마부터 급한 거부터 끄자 이런 생각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배달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할머니가 지금 이제 안 타는 줄 아는데 맨날 할머니 전화 오고 아직도 오토바이 그런 거 타냐고 그래서 안 탄다 했어요. 이거 나가도 되나요? 할머니는 유튜브 못 보시니까.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관두기에는 싫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 일을 함으로 다시 자신감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못 노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이 영상도 나중에는 따님이 커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잖아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예은아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일들도 있겠고 그리고 엄마가 비춰지는 것 때문에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은이가 중학교 됐을 때 어떤 느낌으로 엄마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일을 해보는데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엄마가 못하는 게 없어서 이 일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탐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집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엄마밖에 없다는 이유로 의기소침하거나 사춘기라서 좀 엄마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이런 계기가 있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 너네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 학교 생활 했을 때 무슨 일 있거나 얘는 해결하지 못한 일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보자. 안 그래도 맨날 그런 죄책감 때문에 울기도 하는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갑자기 이혼 가정이 크고 아빠가 없고 뭔가 잘해준다고 해도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 남자분들이 오면은 같이 살자 그러고 뭔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결핍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저의 선택이고 어른들의 선택이 이제 나중에 내 커가는 거기에서 결핍이 자랄까 봐 이제는 죄책감 없어도 되겠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그래서 힘들어 또 해야지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근데 그 말이 진짜 너무 와닿네요. 엄마도 어떻게 한 여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기적인 결정이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자꾸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집도 없지만 저는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이들이 커갈수록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걔네들 통장을 계속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안 넣고 싶어서 다달이 나가는 돈이 많으면 이제 저 역시도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금도 자동치로 빼놓고 애기들 거 제일 죄책감 드는 건 돌반지 이런 거를 다 팔았던 힘들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겹치고 내야 될 것도 많아서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돈이 생기면 애기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0,000원이라든 50,000원어치 계속 넣어주건.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밝고 도전적이니까 아이들도 그런 모습만 보면서 항상 인생의 워너비는 엄마일 겁니다. 네. 계속 말할 때마다 집이 목표라고 하는 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떠돌이처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불안정하게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한 곳에 박혀서 살고 싶거든요. 또 이사해야 되고 이런 게 싫어. 그래 안정적인 저희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를 위해 엄마는 계속 10시간 이상 12시간 배달을 네, 하고. 맞아요. 좀 그날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배달하시지만 나중에 진짜 크게 되셔서 성공한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아, 네. 그때는 진짜 친구 대표님이라고. 네. 그날까지 네, 진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정남 TV를 행정남 TV를 행정남 TV를 행전남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